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비교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 간이 과세에 대한 기준은 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예요. 법인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죠. 개인 사업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내년 가면은 2021년 가면은 아마 개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현재는 2020년 현재는 4,800만 원의 미달이에요. 미달하는 뭐가 공급 가액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포함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이 4,800만 원을 기준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보니까 이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있으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금액을 아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산세도 마찬가지예요. 가산세 부분도 내년도 이 세법 개정을 내용을 보면서 가산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세법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하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외의 모든 과세사업자예요. 여기는 법인도 포함돼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법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법인 사업자는 없고 개인 사업자니까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괜히 가서 부가세 부가세 외에 이제 사업등록 내려가서 좀 뭐랄까 자기 실력을 이제 나타내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조그맣게 뭐 음악학원, 피아노 학원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작으면은 간이과세 된다는데 간이과세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상의 과세사업자예요. 하지만 학원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간이과세, 일반과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면세예요. 금액이 적다고 해도 그냥 면세예요. 간이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면세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누가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적용 배제 사업이 없어요. 하지만 간이과세는 적용 배제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내는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사업종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 배제가 되겠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말하자면 이 말은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과세 기간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는 1년을 두 기수로 나눈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한 과세 기간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에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세율은 일반 과세자는 0 또는 0% 또는 10% 또는 0%, 영세율의 경우에는 0%니까 이를 적용하는 데 반해서 이것도 혹시 간이과세자도 똑같은 세율을 10%와 0%를 적용하지만 뭐가 있어요? 곱하기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하고 세율하고 헷갈리면 안 돼.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 자체는 똑같지만 부가가치율이 별도로 있다는 것만 다른 거지. 세율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이 어차피 과세 사업자니까 간이과세, 일반 과세인 것 뿐이니까. 그죠? 자,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에 이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에서 10%를 곱해서 매입세액을 10% 곱한 다음에 매입세액 자체를 빼는 거예요. 전 단계 세공제법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배울 때 이론적 용어로 전 단계 세공제법이라고 해요. 전 단계에서 우리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는 어떻게 해요?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하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이 5%부터 30%까지 있었어요. 5에서 30%까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었으니까 30%, 3%가 아니라
방금 전에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손세액 가감 제도가 일반 과세는 있는데 반해서 간이가사는 대손세액 가산이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는 데 반해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납부세액처럼 원칙적으로는 불공제가 원칙이에요. 원래 원칙 자체는 불공제예요. 이게 뒤에서 여기서 안 빠진 거예요. 여기 매입세 빼게 돼 있는데 안 빼 있잖아요. 원칙으로 불공제지만 다만 매입세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를 수치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수치세액으로 공제하는 거예요. 그 용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납부세액에서 여기는 빼기 매입세액인데 빼기 없네요라고 한 이유가 수치세액으로 이런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해가지고 이걸 수치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 구분을 좀 해두세요.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이건 같아요. 여기서 한도도 없고 그래서 한도는 여기 일반 과세는 있는데 간이가세는 한도 규정이 없어요. 한도 규정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한도를 두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조심할 게 뭐다? 의제매입세액을 여기처럼 수치세액 공제하는 것처럼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매우 큰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되겠죠. 다른 것은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하는 데 반해서 의제매입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이 공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래서 얘는 1년에 2번 하니까 연간 따지면 10,000원씩 20,000원이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2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이다 라고 알아두시기 바라요. 하지만 헷갈리는 게 다른 법인세나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때는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2만 원인 거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외채점표 발행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1.3%지만 음식 숙박업은 2.6%. 특별히 2배를 줬고 연간 한도예요. 물론 1년에 한 번 하지만 한도는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갈 수가 없겠죠. 이걸 넘어가 버리면 그런 경우 있겠네요. 전 기에는 매출액이 매우 적어서 간이과세였는데 이번 기에 금액이 확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가산세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 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없어요. 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없고 이 등록불선시 가산세는 반절인 0.5%를 그리고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거래증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부가세만큼을 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래증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신고납부는 예정부가 및 확정신고인데 예정부가라는 것은 예정부가는 언제 한다? 7월에 예정부가에 의해서 납부하게 돼 있어요. 예정고지가 됐죠. 여기는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잖아요. 여기는 예정부가. 용어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예정고지에서 4월달과 10월달에 고지 납부를 하지만 여기는 간이과세는 예정부가에 의해서 7월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0만 원이 안 되면 부과가 안 되겠죠. 30만 원 넘어가면은 부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납부문 면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조심할 게 처음에 초심자들이 제일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틀림없이 프로그램에 입력했는데 2,800만 원이 했는데 쭉 했는데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납부세액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정의감에 프로그램 회사에 열심히 전화를 걸어요. 걸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이 이상합니다. 했더니 틀림없이 납부세액이 나와야 되는데 납부세액이 안 나와요.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쵸. 이 프로그램 회사도 하도 그런 친구들이 여러 대 있다 보니까 알고 있죠. 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거예요. 얼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세액 면제하니까 아예 그냥 공급대가 3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아래 납부세액 자체가 빈칸으로 나와요. 0이라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자세 매우 중요해요. 한번 하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알아두시고 2020년 올해는 특별하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이용 장소에 의한
간이가세를 제외하고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의 외유 부가세 납부물을 면제했어요. 이건 이제 올해 한 해 한시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면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는 포기가 가능해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뭐가 된다? 포기한 달까지는 포기를 뭐 중간에 뭐 10일 날 해도 그달 말일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대신 이제 간이과세에 대한 부가신고는 그 다음 달 25일에 해줘야 되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일반 과세가 적용돼서 일반 과세에 따라서 또 신고하면 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교재 간략하게 표시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주의할 점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